춘천마을축제 총감독 강영규입니다. 진짜 용자이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시간에 아무도 없을까봐 정말 걱정했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야사기 때문에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먼저 춘천마을축제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5월 마지막 주에 한 8일 동안 진행되는 민간 주도의 축제고요. 올해 이제 36회를 준비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춘천 마임 페스티벌 이 이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춘천은 봄 춘천자 내천자 쓰는 도시예요. 봄의 마음, 물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저희들이 이 춘천이라는 도시를 닭갈비와 막국수의 도시라고 해석을 했더라면 지금 마임 축제는 굉장히 크게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마임은 미모스라고 해서 흉내내다에서 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감각, 그리고 오브제, 풍경, 움직임 이런 것들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춘천 마임 축제는요, 춘천이라는 이 도시가 혹시 갖고 있을지 모르는 봄의 마음, 물의 마음을 언어나 텍스트를 배제한 몸의 움직임만으로 흉내내서 난장이라는 양식으로 같이 공유하는 공연예술 축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퍼붓는 물의 도시 아수라장이라는 축제의 개막을 시작으로 해서 곳곳에서 공연을 하는 봄의 도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요일, 토요일 날 불을 지르고 밤새 공연을 진행을 하는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물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 축제 구조를 갖고 있는 축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강원도민일보에서 올라왔던 이제 사설인데요. 저희가 2020년도 딱 코로나 때 축제를 취소하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취소 발표했을 때 도민일보에서 어떤 논설위원께서 사설을 써주신 거였어요. 네, 저희는 민간 조직이다 보니까 축제 공간이라는 그 거대한 공간들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약간 노마딕한 페스티벌인데요. 그 옮겨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써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저희 딱 취소를 발표하고 써주신 글들이었는데, 이건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20년도에 약간 미션이자 주문 같은 말이었었어요. 보시면 거리로 공원으로 어디든 달려가 무대의 경계를 허물었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을 없애고 도시 전체가 마임의 무대로 만든 것이다. 이 말이 꼭 축제 취소를 발표했던 저희들한테는, 니네 가만히 여기 앉아가지고 축제하고서 사람들 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 거리든 공원이든 어디든 달려가서 축제를 만들어라 라는 주문처럼 느껴지게 됐고요. 그래서 춘천의 하늘, 호수, 섬, 배, 건물과 건물의 사이, 건물의 옥상, 버려진 공간, 그런 일상 공간을 축제로 만드는 춘천마임 백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코로나 시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소 변경 관련된 야사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물축제인 아수라장은 원래 2006년도에 브라운 오번가라는 굉장히 1차선 작은 도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따라서 장소의 확장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춘천의 중앙로라는 상징적인 공간 4차선 도로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나가게 되죠. 그런데 경찰서에서 불어를 때리게 됩니다. 이 공간에 차가 많이 다니니 막으면 안 된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불어가 떨어진 것을 다시 재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춘천시와 춘천경찰서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우리가 무슨 니네 꼬봉이냐? 이러면서 이제 안 해! 이렇게 된 거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은 춘천시 이 중앙로 주변에 신발을 팔던 가게 사장님이셨는데, 이분이 중앙로 전체에 있는 상인분들을 연합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 장사하는데 죽겠는데 마임축제 이런 거 와서 여기서 축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먹고 산다. 라고 하면서 서명을 받기 시작을 했었고, 그 굉장히 많은 서명지를 들고 경찰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MBC 방송국의 제작국장님을 앞에 모시고서는 드디어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로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뭔가 이 장소를 변경하니까 이슈 파이팅을 좀 해보자 였습니다. 뭐를 한번 해볼까? 머리 감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였습니다. 백주 대낮에 샴푸로 도로에서 머리를 감아보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3월 삼진날 점심시간에 사람의 통행이 굉장히 많은 중앙로 한 횡단보도 앞에 인도에서 건장한 남자애들
가장 막내 남자 스태프들 한 명씩이 양 인도에 서 있었고요. 그들은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과 같이 서 있다가 1.5리터 생수를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파란불로 바뀌면 지나가면서 일회용 샴푸를 꺼냈고 머리를 감고 다른 인도에 서가지고 다시 불을 붓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때가 3월 3일이었으니까 상당히 추운 날이죠. 근데 제가 물을 준비를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냉장고에 있었던 생수를 준비하는 바람에 얘네들이 오들오들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축제 때 막 아수라장에서 메인 프로그램처럼 해서 막 머리 감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저 사진에 보시던 유진규 선생님께서 머리를 감고 무대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의 작전은 뭐였냐면, 눈이 맵고 막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물 좀 주라, 물 좀 주라, 물을 달라, 막 물을 꺼버렸으니까요. 막 물을 막 달라 이러면은 이제 물이 막 쏟아지고 축제가 시작하는 막 이런 것들을 꿈꿨는데, 연출자는 지금 안산거리국축제에 윤종현 감독님께서 연출하셨습니다. 유진규 선생님께서 물이 막 쏟아지는 상황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아까 DMZ 피스트레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관객들이 막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하고 싶으셨던 거고, 순간 저희들이 이제 딱 눈치를 채고 막 달려갔습니다. 선생님이 팍 넘어지는데 그걸 받았는데 이게 샴푸에 미끄러우니까 받지 못하고 그냥 바로 떨어지시면서 선생님은 개막 당일날 병원에 입원하시는 그런 사고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14년이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세월호 사고가 뻥 하고 터지게 됐고, 저희들은 이제 그 한 달 뒤였던 춘천마님 축제는 아수라장을 못하게 됐고 대신 추모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물축제 이거 할 수 있지 하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근데 정작 저희가 못하겠는 거예요. 물만 보면 왠지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진짜 이거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에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스태프 중에 한 명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뭐 축제, 뭐 시민들에게 에너지를 부여, 이런 관념적인 얘기 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고 힘이 되는 거, 그런 걸 팍 줍시다. 그게 뭔데? 뭐긴 돈이지. 이게 그렇다고 춘천마님 축제 개방날 돈을 뿌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한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2014년도 6월 달에 정말 한 영화를 보고선 펑펑 울었대요. 그게 스파이더맨이었답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보고 울 영화가 없어서 마블 영화를 보고 우니? 근데 이 친구는 그 세월호 때 스파이더맨 같은 영웅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거미줄을 막 난사해서 막 아이들을 막 끌어올리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는 뭐였냐면요, 아마 이제 조금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뭐 선물이라든지 먹을 거 포장하는 게 대부분 보자기천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 보자기처럼 목에 두르고서는 슈퍼맨이라고 막 날아다니는 이런 기억들, 그런 장난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를 2,000원에 팔았습니다. 그 보자기처럼 2,000원에 팔면서 그 수입금을 지역의 소아암 환자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 2,000원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아이들에게 당신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뭐 메시지를 담고서는 춘천의 영웅이 되어주세요 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9명의 시체가 아직 발견되지 않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런 비닐천을 다 덮고 그거를 다 이겨내고 나오면은 저런 아티스트들이 누워 있었고, 그 아티스트들을 가운데 모아서 하늘로 이제 끄집어 올리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건 더 이제 약간 환장스러운 프로젝트입니다. 도깨비 난장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저희한테는 가장 큰 프로그램이에요. 1998년도에 마임 축제 10년을 기념하면서 밤샘 프로그램으로 당시에 좀 파격적인 형식으로 축제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지역에 이제 K테니스, 지금은 K테니스 상상마당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린이회관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춘천의 강이, 굉장히 예쁜 강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저희들은 이 도깨비 난장에서 좀 춘천의 상징적인 굉장히 큰 자원인 물이라는 것에 대한 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 물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은 춘천의 위도라는 작은 섬을 주목하게 돼요. 그 섬은
육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다리가 없었어요. 무조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섬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축제는 밤샘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야간 배편이 운행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밤샘 프로그램인데 야간 배편이 운행되지 않는다. 그건 들어는 가는데 나오지는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또 이 위도라는 섬, 그 섬은 이제 후에 저희들이 네이밍을 바꾸게 됩니다. 고슴도치 섬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 섬은 뭐 남이섬이나 제주도처럼 굉장히 쾌적한 섬이 아니었었어요. 굉장히 막 엉켜서 막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져 있는 나무라든지 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고, 또 불빛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깜깜한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들이 연애하기 너무나도 좋은 섬인 거죠. 이런 섬에서 거기에 밤새 술 마시고 춤추고 노는 축제 프로그램에 나는 오늘 나갈 수 없다라는 고립감까지 더해지면서 약간 20대 그 당시에 친구들에게 해방구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마임 축제는 굉장히 뭐 최우수 축제라든지 뭐 이러한 축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섬은 민간의 섬이었어요. 그 섬 주인, 섬 사장이 따로 있는 거죠. 이 섬이 마임 축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춘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섬 주인께서는 굉장히 큰 프리미엄을 받고 여행사에 팔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2008년도 축제를 끝나고 쫓겨나게 되죠. 축제계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조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있는 공원들이라든지 막 이런 데로 돌아다녔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축제를 하는데, 그 역시도 예쁜 공간이었지만 그 섬이 갖고 있었던 특별함들은 없었고, 결국에 축제는 계속적으로 도깨비 난장의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락의 길들을 겪게 됩니다. 도저히 찾고 찾아도 섬 같은 공간은 못 찾겠다라는 저희들의 포기 속에서 결국엔 그러면 컨셉을 한번 바꿔보자. 그럼 도깨비 난장의 밤샘에 불을 더해보자. 그래서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이라고 컨셉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불에 대해서 1도 몰라요. 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불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데 춘천의 대표적인 큰 공간에서 우리가 불을 질 테니까 공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저희가 춘천시에 제안을 한다면 그 공무원께서 공간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예 그냥 버려진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버려진 땅은 흙은 많으니까 일단 흙 파고 거기다가 양생쟁이를 붓고 막 해가지고 불 계속 질러보는 그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쪽 뒤에 플로어에 앉아 계시는 이모 팀장님이 계시네요. 그때 이제 저희 마임축제 공연팀장이셨는데, 저희는 또 민간축제다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거대한 불을 지를 수 있는 이 자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객단가 40원으로 2,000명이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건 아이디어가 아니라 거의 폭력이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지역의 양꼬치 집을 저희들이 자주 가면서 그 사장님과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 거기서 버려지게 되는 칭따오병을 공수를 받게 되고요. 그 병을 닦아가지고 깬 다음에 초를 집어넣어서 불을 밝히거나, 버려진 빵봉지를 수집해가지고 거기다 흙을 담아서 촛불을 올려놓고 밝히는 얼굴을 불켜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 시작 감독이 하나에 꽂히게 돼요. 그건 뭐냐면 해마다 3월이 되면 모든 지자체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정비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갑자기 일순간에 도로에 있던 가로수들이 홀쭉해지는 거죠. 저거 다 땔감인데. 그래서 저희는 춘천시에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저 나뭇가지를 다 저희를 주세요. 그때 너무 흔쾌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왠지 이렇게 잘 되면 불안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첫날 5톤 트럭을 해가지고 60대가 들어가지고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산이 쌓입니다. 진짜 그거를 뒤에 계시는 이모 팀장님과 저희 스태프들, 깨비들, 자원활동가들이 매일 나가서 이 나뭇가지들을 다듬어가지고 회초리처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다발로 쌓아서 밑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미로를 만들게 됩니다. 저거를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저거 불태웠다간 대략 큰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불태우지는 못하고 이렇게 그냥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2년도, 23년도에는 지역에 이제
사막산 로프웨이 케이블카 주차장이 있어요. 역시 그것도 버려진 공간입니다. 그런데 춘천에는 저희 춘천바임 축제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너무나도 저희를 사랑한 나머지 저희가 장소로 옮겨갈 때마다 따라다녀요. 아마 아실 겁니다. 닭갈비 막국수 축제라고요. 저희가 22년도에 이 공간으로 옮겼더니 이들이 8월에 이 장소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더니 전문 용어로 알박기라고 하죠. 이들이 닭갈비 막국수 축제를 진행하면서 땅에다가 수도관과 배수관을 알박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올해 축제 일정을 8월에서 비 안 오는 6월로 바꾸고 저희 축제랑 딱 붙어서 하겠다라는 엄포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악 물고 싸웠습니다. 막 결국 싸워서 이겨서 올해는 축제를 하였으나 저희는 결심하게 되죠. 다신 여기서 안 해. 그거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춘천시에서는 한 가지의 대안 공간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공간은 어디냐면 중도라는 섬이에요. 아십니까? 이 중도라는 섬은 남이섬의 4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근데 여기가 또 레고랜드로 굉장히 유명해진 섬이에요.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거기가 고유적지가 대량 발생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 땅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는 저희에게 이 공간을 축제 공간을 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는 제안을 준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축제에 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축제극장 몸짓이라는 것이 춘천에 건설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2011년, 12년까지 운영하다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 이 몸짓극장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운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전혀 없던 더부살이하던 저희들에게 뭔가 집이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쭉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아티스트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겁니다. 근데 이 과제는 그거죠. 이 모인 아티스트와 이 에너지들을 과연 이 중도라는 공간에서 확 폭발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올해 저희들의 과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시작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변경과 새로운 시작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항상 변경과 시작을 준비할 때는 항상 아픔과 뭔가 홍역을 치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스스로 속에서 많은 홍역들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홍역들을 제대로 이겨내서 5월달 여러분들과 진짜 뜨거운 밤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